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오메가 있었잖아. 오메가. 그치? 세번아, 오메가라는 건 뭐였어? x 세제곱은 1이다 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시작했을 때는 오메가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들이 어떻게 생겼더라? 첫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고, 그리고 근각이슬 관계 어떻게 돼? 요거는 1 맞죠? 요렇게 가는 세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예린아, 요때는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오메가가 쓰인다 그랬는데, 지금 이 378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 조건 있죠. 요 조건을 보면 이거 익숙한데? 그치? 요 ZZ바로 써있긴 하지만 결국 이 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동일한 세트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ZZ바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겠구나. 요 방정식의 두 허근이 지금 Z와 Z바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오메가에서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세트 있지? 요 세트가 지금 이 문제의 ZZ바하고 완전히 동일한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Z라고 쓰지 않고 오메가로 바꿔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이랑 똑같은 값이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식이 요 식인데, 요 식을 우리한테 익숙한 오메가로 바꿔 써볼게요. 오메가로 바꿔 쓰면은 오메가의 5제곱에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에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5개의 분수가 써 있는 건데, 이 5개의 분수의 값을 준혁이는 어떻게 구했어? 오메가 세제곱은 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음, 오메가 5제곱은 음. 오메가 2제곱, 그죠? 이거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오메가 4제곱은 어, 오메가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 그 오메가 세제곱은 1로, 그렇게 쫙 바꾸고, 분자도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치.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5개의 분수를 하나하나씩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좀 한 방에 좀 한 큐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차피 분수니까 여기다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분수한테는요, 오메가 바의 5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요. 첫 번째 분수한테는. 두 번째 분수한테는 오메가 바의 4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할게요. 그럼 얘한테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거랑 똑같은 차수에 오메가 바들을 쭉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곱하면 자, 이 분수들의 분모가 전부 다 요 식에 의해서 분모가 전부 다 1로 통일되겠죠. 맞죠? 어차피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한 게 1이니까 그걸 5제곱하든 4제곱하든 세제곱하든 다 1일 거잖아. 그치? 그럼 분모가 싹 다 1이 돼버리니까 분모 안 써도 돼. 그럼 분자만 남는데, 분자는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똑같이 생겼죠. 그죠? 분자는 다 공통적으로 오메가 바의 6제곱이에요. 그럼 간단하잖아. 이거 전체가
오메가 바의 6제곱이 5개 더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건우야, 오메가 바의 6제곱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당연히 1이거든. 그치? 그러면 그거의 6제곱이면 1이겠지. 그러면 답은 5 이렇게 풀 수 있겠네. 4번. 그치? 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할지.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이건 좀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있나요? (379번은) 여러분 그 풀이 올려놨어요. 우리 링크에다가 올려놨으니까 379번 어려웠던 친구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세번이 없었어? 유빈이 없었어?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연립 방정식 176쪽에 자, 연립 방정식으로 갈 건데 준하나, 우리는 중학교 때 이미 연립 방정식을 배웠다. 단 그때 배웠던 건 연립 1차 방정식이었어요. 연립 1차 방정식 뭐 이런 거 뭐 x-y는 3이고 뭐 2x 플러스 y는 9고 뭐 이런 거, 그치? 요런 거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배웠었고, 그때는 쟤를 어떻게 풀으라고 배웠니? 맞아,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한다고 배웠지. 그럼 지금 이런 모양은 대부분 가간법으로 풀 텐데, 가간법 하면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빼요? 더해야죠. 더해야지 얘가 어떻게 돼? 3x가 12 이렇게 나오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사라졌다? y가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목표는 같아. 두 개의 미지수 중에 하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죠. 그지? 예리나 그 미지수를 사라지게 만드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x를 땡땡 한다. 아니, 사라지게 만드는 거. 소거라고 하죠. 맞아. 소거예요. 소거. 미지수 중에 하나를 없어지게 만드는 걸 소거라고 하고, 그 소거를 시키는 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렇게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통해서 소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1차와 2차가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2차와 2차가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거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차와 2차가 묶여져 있는 이런 형태는요, 풀이 방법이 그냥 딱 한 가지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준혁아, 만약에 1차와 2차가 만난, 예를 들면 여기 예제 있거든요. 여기 예제. 자, 요게 지금 1차와 2차지, 준혁아. 그죠? 만약에 이걸 풀어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풀 수 있을까? 그치? 그러니까 1차식을 정리하는 거죠. y는으로 정리하든지 x는으로 정리하든지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걸 두 번째 식에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요거 하나면 끝이야. 무조건 1차와 2차는요,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준하나,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다? 대입을 하려면 x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써져 있거나, 아니면 y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지. 그치? 그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2차식에 대입하면은, 대입하는 순간 이제 그 2차식은 문자 몇 개짜리식이 돼? 한 개짜리식이 되잖아. 그럼 풀면 된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y는으로 만들어. 그럼 y는 x 플러스 1이네. 밑에다 넣을게요. 여기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넣을게요.
자, 이거 집어넣으면 얘다 막 어떤 식이 돼요? 그럼 합쳐서 2x제곱으로 쓰고 플러스 2x 그렇죠.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x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x 값이 2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승희야, x 값이 지금 2개 나왔으니까 x가 3 또는 x가 마이너스 4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의 짝꿍이 되는 누구도 이제 찾아야 돼? y도 같이 써주면 좋겠죠? x가 3이면 y가 4가 되겠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4면 y는 그쵸. 이렇게 해서 해가 몇 쌍이 나온다? 2쌍이 나온다. 그치? 이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이제 조금 어려운데, 2차식과 2차식 어떤 느낌이냐면 2차랑 2차는 같이 풀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1차와 2차의 모양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이 요겁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요게 2차와 2차인데, 자, 건우야, 이 위에 있는 2차식은 뭐가 가능한 모양이죠?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면서 우변이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을 하나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차식 한 개를요 1차식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예린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차수가 낮은 두 개의 식이 나온다라는 의미랑 같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그치?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놈이 0이거나 이놈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요놈이 0이에요를 하나의 1차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0이에요를 또 하나의 1차식으로 써. 그럼 우리는 1차식 두 개를 얻은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두 개의 1차식에다가 밑에 뭘 연결해주면 좋을까? 우리가 풀고 싶었던 건 어차피 요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식이 지금 이렇게 둘로 쪼개진 거잖아. 그럼 그 각각의 식의 밑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식을 달아줄까 이제? 그지? 니은식, 니은에 있는 2차식을 여기다가도 이렇게 합체시켜주고, 뒤에 있는 녀석한테도 얘를 그대로 이렇게 합체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준하나, 이제는 2차, 2차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 이것도 1차와 2차가 됐고 이것도 1차와 2차가 됐죠. 그치? 그러면 위에서 배운 방법대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한번 예상해봐. 여기서 해가 몇 쌍 나올 것 같아? 2쌍 나오겠죠. 여기서도 해가 몇 쌍 나올 것 같아? 2쌍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준혁아, 이 연립방정식은 결국 몇 쌍의 해를 갖는 거다? 4쌍의 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차, 2차의 연립방정식은요, 해가 4쌍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이런 방식으로 풀고요. 가끔가다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뭐 상수항을 소거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2차항을 소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그때 맞게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수를 낮춰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7쪽에는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있습니다. 대칭식. 자, 먼저 대칭식이란 건 뭐냐면, 대칭식은 x 플러스 y 아니면 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것처럼 x랑 y를 바꿔치기 하더라도 원래 식하고 변화가 없는 식을 대칭식이라 그래요. x 대신 y 넣고 y 대신 x를 넣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식. 준하나, 이거는 대칭식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이 식에 x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으면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 만들어질까요? 다른 식이 만들어질까요? 동일한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런 식을 바로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 대칭식이라고 부른다. 그치? 자, 그럼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요. 뭘 활용해서 푸는 거냐면 합과 곱을 활용해서 푸는 거예요. 합과 곱. 합과 곱. 자, 지금 이것처럼 예제처럼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어. 유빈아, 이거 대칭식인 거 보이지? 보여?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 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식 되잖아요. 그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죠? 그럼 대칭식이네 그랬으면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야. x 플러스 y 하고요. x 곱하기 y를 요렇게 잡아. 그러니까 대칭식은요. 다 x, y의 합과 x, y의 곱으로 표현이 다 돼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잡은 다음에 a와 b를 가지고 이 두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세번아, 얘는 a, b로 쓰면 어떻게 돼? 위에 줄에 있는 식은? 그쵸? a-2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또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 그쵸? 이렇게 그냥 xy 상태일 때보다 더 쉬운 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풀이가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고요, 식이. 그럼 얘를 풀어가지고 이제 a, b를 찾을 건데, 자, 얘는 이제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다가 예린아 몇 배 할까? 2배 하겠습니다. 2배 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둘이 어떻게 할까? 뺍시다. 그럼 9b가 54, b는 6, b가 6인 거 여기다 집어넣고 넘기면 7, 맞죠? 그래서 이렇게 a, b가 찾아지고 나면 이 a, b를 찾았다는 건 지금 x 플러스 y가 7이고 x 곱하기 y가 6입니다 라는 걸 얻은 거잖아요. 그치? 그죠? 그러면 사실 이게 얻어지면 x, y는 도이죠. 더해서 7 되고 곱해서 6 되는 숫자를 떠올리면 되잖아. 승희야, 뭐가 있을까? 6일이지. 그지? 근데 이게 6,1일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 그쵸. 1,6일 수도 있고 xy가 뒤집힐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두 쌍의 해를 갖는다. 요런 게 이제 대칭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옆으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필수 예제 11번. 뭐 1차와 2차니까 요거는 연습만 좀 한번 해볼까요? 옆에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1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 자, 요거는 세번이가 한번 풀어보자. 출발을 어떻게 해, 세번아? 뭘로 만들까? x는 4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있는 식의 x자리 어떻게 할까? 대입합시다. 여기다가도 4 플러스 y 여기다가도 4 플러스 y. 자,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는 여기 y도 있으니까 이 y가 여기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8y 너무 어려워. 요거 앞에 2y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2y 제곱 그리고 y 제곱은 4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 정리하면 이제 4y 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12가 0 맞나요? 어떻게 할까 이제? 4로 나누고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1, 3에 풀풀. 자, 그럼 y 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그럼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요? 그치 1.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 맞죠?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지.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은 뭐 다양한 게 없어. 항상 풀이 방식이 똑같으니까요.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치? 1차식과 2차식. 밑에 있는 문제들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179쪽으로 갈게요. 자, 179쪽이 이제 2차와 2차인데 예린아 2차와 2차는 어떻게 가라 그랬지 아까? 두 식 중에 한 놈을 뭐 해서?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1차식 둘로 쪼개라 그랬지. 그러면은 필수예제 12번에 1번은 당연히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그치. 그럼 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을 거고 그 밑에다가 뭘 달아라? 그죠? 밑에 있던 니은식을 그대로 똑같이 다르라 그랬지.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옆에도 똑같이 요거 밑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위에 거를 대입하자. 어떻게 해서 대입할까? x는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결국 뭐야? y제곱은 9지. 그럼 y는 뭐다? 풀마 3이죠. 그래서 y가 풀마 3이야. 그럼 x는 뭘까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풀마 3이라고 쓰면은 약간 쓰면서 좀 뭔가 깨림칙하지 않아요? 그치? 연립방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x 값 얘랑 y 값 누구랑이 짝이냐가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은 마치 짝이 어떤 것처럼 보여요? x가 3일 때 y가 3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런 모양으로 답을 쓸 거라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 그래도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괜히 이렇게 썼다가 감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정확하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딱 누구랑 누구랑이 짝꿍인지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는 거 있죠? 요렇게 쓰는 거는 괜찮아요. 어쨌든 이것도 정확하게 누구랑 누구랑 짝인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처음 찾은 두 쌍의 해가 되는 거고 아직 절반밖에 안 끝난 거야. 그죠? 옆에 것도 풀어야 돼 이거. x랑 y가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x랑 y가 똑같은 거니까 자 x 자리에다 또 y 집어넣으면은 4y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9죠. 뭐가 되겠어 y가? 그쵸. 풀마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y가 풀마 루트 3이면은 이번에는 x도 y랑 똑같은 거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방금도 말했지만 정확한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루트 3,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각각 써주는 게 제일 좋다. 준하나 몇 쌍의 해가 나왔어요? 4쌍의 해가 나왔어요. 별거 아니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381번에 2번 해봅시다. 2번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들보다 숫자가 약간 지저분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방식은 똑같으니까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유리화까지 딱 깔끔하게 해줘야 정답이야.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대체로 잘 풀었습니다. 이것도 2차와 2차니까 위에 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랑 밑에 있는 2차 식이랑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인수분해 해보면 2x-y하고 x-2y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2x-y는 0이라는 식하고 그리고 두 번째 2차식 요렇게 한 세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x-2y는 0이라는 식하고 두 번째 2차식 요렇게 또 한 세트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각각 풀어주면 되겠는데 얘는 y는 2x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요 y 자리에다가 2x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요거 8x제곱입니다. 그죠? y제곱 자체가 4x제곱이고 거기 2배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15x제곱이 9인 거니까 x제곱이 15분의 9 5분의 3이 되죠. 그러면 세번아 x는 뭐다? 그쵸. 유리화까지 시키면은 풀마 5분의 루트 15 이렇게 y, x 값이 나올 거고 그럼 그때는 y가 x의 2배입니다가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해가지고 y는 풀마 5분의 2 루트 15 이렇게 지금 두 쌍 찾은 거죠. 두 쌍. 그러면 정확하게 5분의 루트 15 컴마 5분의 2 루트 15 이렇게 한 쌍.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컴마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5 요렇게 또 한 쌍. 자, 두 쌍 찾았고요. 두 번째 거는 요거를 정리해서 밑에 넣는 거니까 이번에는 x를 2y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x 자리에다가 2y를 집어넣어 주시면 4y제곱 플러스 6y제곱 플러스 2y제곱 그대로 이게 9다. 그러면 12y제곱이 9. y제곱이 4분의 3. 그럼 y가 풀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 2배를 시킨 것이 이제 x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정확하게 쓰면 루트 3 컴마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컴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렇게 해서 총 4쌍의 해가 완성되겠습니다. 그치? 이게 이제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80쪽에서는 아까 말한 대칭식이 등장을 합니다. 대칭식. 세보나 대칭식에서는 항상 뭐랑 뭘 찾으면서 시작해라? 방금 했잖아. 이렇게 대칭식이면은 x, y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얘를 표현하라 그랬어. 그래요. 합과 곱을 가지고. 그러면 x 플러스 y를 대문자 a, x 곱하기 y를 대문자 b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될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b 그것이 34. 자, 두 번째 식은 그냥 b 자체가 얼마? 15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 연립 방정식이라고 볼 것도 없지. b가 15니까 위에 식에 b 자리에 15 갖다 넣어라 이 말이잖아. 그치?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준혁아 b 자리에 15 집어넣으면 a 제곱이 얼마가 돼요? a 제곱이 64. 그치? a가 풀마 8 이렇게 되겠지. b는 15.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b 값은 한 가지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a 값이 두 가지 나왔으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가 8 그리고 x 곱하기 y가 15 요거 한 세트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 x 곱하기 y가 15 요렇게 두 세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합해서 8 곱해서 15 그럼 바로 떠오를 거예요. 준하나 떠오른다.
합해서 8 곱해서 15 3이랑 5. 근데 x가 3이고 y가 5일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두 쌍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합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5. 그쵸? 마3 마5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3 마5일 수도 있고 마5 마3일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결국 얘도 네 쌍의 해를 갖게 된다. 이게 이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합과 곱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x, y를 찾는 거. 자 밑에 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방금 풀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답까지 가셔야 돼요. 잘 써놓고 한번 고민을 해봐. 이것도 어쨌든 대칭식이기 때문에 출발을 x 플러스 y를 대문자 a로, x 곱하기 y를 대문자 b로 보시면 얘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a는 2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b 하면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은 어떻게 푼다라고 배운 적은 없지만 어쨌든 얘도 연립방정식이니까 소거를 목표로 두자고요. 소거를. 그럼 지금 딱 소거시키기 괜찮은 애가 있잖아. b를 소거하면 되겠죠. b를. 그치? 가간법 하는 느낌으로 자 밑에 식에다가 2배씩 해줘요. 일단 2배, 2배, 그 다음에 여기도 2배. 요렇게 2배씩 해준 다음에 두 식을 그냥 빼버리자고요. 요렇게 빼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자 이거 사라졌고 플러스 a 하고는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한 문자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풀린다고. 그러면 이제 요거 부호 좀 바꿔주고 묶어주면은 a하고 a 빼기 1은 0이니까 a 값이 0 나오거나 또는 a 값은 1 나올 거고요. 자 그럼 a가 0이고 또는 a가 1일 때 그게 짝이 되는 b 값은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지. 그치? 자 a에다 0 집어넣으면 요거 날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날라갈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 요게 짝꿍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었다.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더한 게 2잖아요. 그쵸? 그럼 b는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럼 결국은 x 플러스 y가 0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세트가 하나 나오고, x 더하기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0이다. 이런 세트가 하나 나오죠. 그쵸? 그럼 요거에 맞게 이제 각각 해를 두 쌍 찾아주면 되는 거지. 더해서 0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세번아 뭐 있죠? 1하고 마이너스 1. 그치? 바뀔 수도 있고. 요렇게. 그럼 더해서 1 되고 곱해서 0 되는 건 뭐 있어요? 그쵸? 1, 0 아니면 0, 1 요렇게 해가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네 쌍의 해가 등장한다. 이렇게. 그치? 요런 게 대칭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81쪽에서는 필수예제 14번은 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일단 출발을 어떻게 할까 준하나. 이것도 어쨌든 1차와 2차 아닌가요? 그럼 풀이 방법은 한 가지야. 뭐죠? y는으로 정리할까요? x는으로 정리할까요? 그 어차피 우리가 대입하는 게 그 다음 할 일이잖아. 그럼 이왕이면은 x에 대입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x는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러면은 x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k-y.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k-y를 넣었다. 그럼 어떤 식이 돼요? 마이너스 y제곱 EKY 마이너스 EY제곱은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면
3, 그러니까 이쪽을 0으로 만들고요. 3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됐지.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의 조건을 따져봐 이제.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건우야, 그러면 지금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왔잖아. 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해를 가지게 하라는 거죠? 한 개의 해를 가지게 하라는 거야. y 값이 하나만 나와야 x 값도 하나만 나오면서 한 쌍의 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쓰면 끝날까요? 그렇지.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되겠지. 그치?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해만 갖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근을 갖게 만들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중근을 갖게 만들어. 그럼 당연히 판별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별식의 짝수 공식 k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예린아 k는 그렇지. 풀마 3 이렇게 판별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15번 문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 근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할까? x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원의 지름 이게 지름이잖아. 그치? 이게 지름이잖아. 그럼 이 원의 지름이 1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13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x랑 y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을 쓸 수 있겠네. 예담이가 하나 말해줘. 그렇죠. 13의 제곱 169. 자,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34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럼 2로 나눠버리면 더 좋겠죠? 2로 나눠버리면 그냥 x 플러스 y가 얼마다? 17. 그러면 준하나 이거는 무슨 식인가? 무슨 식이야?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좀 전에 했잖아. 대칭식이야. 대칭식. 그치? 오해하지 마시고. 대칭식. 대칭식이면 어떻게 풀어라? 뭘 이용해서 풀어라? 합곱을 이용해서 풀어라. 계속 이렇게 풀었잖아.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하고 이렇게 풀었잖아. 계속.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식이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b가 169.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뭐야? a네. 그래서 a 자체가 17이에요. 그럼 a가 17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 넣어버려. 그지? 자, 17의 제곱 탈락. 자, 건우 17의 제곱 289. 그쵸? 얘가 289야. 289에서 지금 2b를 뺐더니 169가 됐어요. 그럼 b가 얼마야, 건우야? (60입니다) 그래서 a는 17, b는 60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럼 요걸로 가면은 x 플러스 y가 17,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6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숫자가 있다. 예담아, 얼마? 더해서 17 곱해서 60
할 수 있다. 자, 더해서 17 곱해서 60 뭘까요? 그렇지. 12하고 5가 되겠지. 12하고 5. 문제에서 근데 가로의 길이가 더 길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12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번 넣어봐야 될까요?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13이잖아. 그럼 가장 의심되는 조합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잖아. 그치? 뭐 3대 4대 5 이런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 그 조합 있잖아. 그 중에 누가 있어요? 5대 12대 13이 있단 말이야. 5대 12대 13. 그러니까 요런 직각삼각형이 딱 나왔다면 혹시 5대 12대 13이 아닐까? 이걸 먼저 의심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5대 12대 13을 생각했다면 5하고 12 주는 순간 둘레 길이가 지금 34 나오잖아.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5하고 5하고 12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거는 자주 등장하는 숫자들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보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만 풀어봅시다. 385번 한번 풀어볼게요. 식을 정확히 세워서 풀어보세요. 385번 해보자.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은 잘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계산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우선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두 대각선의 길이, 자, 긴 쪽 대각선의 반절을 A라고 잡고요. 짧은 쪽 대각선의 절반을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의 제곱, 100이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루트 5면 A 마이너스 B는 2루트 5다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제일 이제 평범한 방법은 요거를 그 1차식이니까 얘를 정리해서 이제 위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본다면 이거를 이렇게 제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곱시켜버리면은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20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2ab가 80이잖아. 그치? 2ab가 80. 그러면 ab가 4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ab를 지금 왜 구했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결국 이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2괄호 a 플러스 b가 얼마냐가 지금 내가 찾고 싶은 목적지란 말이야. 요게.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찾고 싶은 상황인데 a 마이너스 b는 나와 있으니까 a 곱하기 b만 찾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치? a, b를 각각 찾지 말고. 어차피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a, b가 40이고 지금 a 마이너스 b가 2루트 5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입니다 라는 변형 공식을 한번 써주면 그러면은 요게 자 요거 제곱하면 20이죠. 20 플러스 40 곱하기 4니까 160 해가지고 180 180이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풀마 루트 180 풀마 루트 6 풀마 6루트 5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의 합인 거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a 플러스 b는 6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2괄호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루트 5가 되는 거고. 그쵸? 네, 이런 방식으로 풀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집어넣어서 이거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풀립니다. 단 거기 이제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조금 잘 해줘야 되는 거지. 아까 승희야 이거 정리해서 집어넣었을 때 그 2차 방정식 있잖아. 그 2차 방정식 뭐라고 나왔었니? 인수분해 하기 직전에 y제곱 플러스 2루트 5y 마이너스 얼마? 40. 이거를 내가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 라는 방식으로 풀어보면 그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을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겠느냐? 루트
루트 5니까 루트 5, 루트 5를 깔아주고 요렇게 주면 돼요. 4루트 5, 2루트 5. 그리고 곱해서 40 되죠. 더해서 이거 부호를 여기에 플러스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더해서 2루트 5 나오죠. 그쵸?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 y 값이 마이너스 4루트 5거나 또는 2루트 5 이런 식으로 한 세트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당연히 길이니까 이건 탈락시켜주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y가 이거 나올 때 다시 원래식에다 집어넣으면 x는 뭐 4루트 5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각각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이 xy가 지금 이 xy가 아까 저 그림에서 a, b였거든요. 여기 자꾸 푼 거지 승혜야,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역시 12루트 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기본인데 이거 찾고자 하는 걸 먼저 써놓고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풀면 조금 더 쉽겠다. 그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2쪽으로 가서요. 182쪽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요 문제만 풀고 진도 마치겠습니다. 자, 16 필수예제 16은 두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준하나 보통 우리가 근을 나타내는 문자로 뭘 좋아해? 알파 좋아하잖아. 그럼 이 한 개의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알파는 요 방정식의 근인 동시에 요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식에 다 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식에다 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k는 0.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알파랑 k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준혁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나요?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 되는 식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2차와 2차를 만나면은 하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1차식 두 개로 쪼개서 풀어라 이렇게 배웠는데 안 통한단 말이야. 그치?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차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어쨌든 2차식이 두 개 있으니까 곤란한 거잖아. 어떻게든 1차식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빼봐요. 빼면 일단 뭐가 없어져? 알파 제곱이 없어져요. 그죠? 알파 제곱이 없어져. 그래서 뺀 다음에 나온 식이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빼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빼보시면 알파 제곱 사라지고요. 요거 k 알파에서 2 알파를 뺀 거니까 k 빼기 2 알파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네. 그치? 요거 자체가 k 빼기 2잖아요. 그래서 k 빼기로 묶어버리라고요. 그러면 k 빼기 2 괄호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네. 그치?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 자체가 인수분해 되는 꼴이 없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은 빼보시면 됩니다. 2차 뭐 x제곱이나 y제곱을 없애보는 거지. 그지? 없애고 남아있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됐으니 이거는 예리나 뭐 아니면 뭐라는 의미죠? 그치. 그러면 그 말은 k가 2란 말이죠. k가 2거나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k는 2예요 라고 답으로 쓰지 마시고 자, k가 2여도 되나 의심해 봅시다. k가 2여도 되나? k가 2면 이 빨간식 그리고 초록식이 어떻게 돼야 담아? 완전 똑같아지죠. 그쵸? 그럼 이 두 식이 완전 똑같아도 되나요?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지? 얘네들은 한 개의 공통인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치? 근데 K에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두 개의 식이 완전 똑같아져 버리면 그거는 두 개의 근이 모두 겹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개의 공통인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에 어긋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K가 2면 돼? 안 돼? 안 돼. K가 2면 공통인근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두 식이 완전 같아지니까. 그래서 K가 2면 안 된다. 이거는 조건에 어긋나.
그럼 결국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알파가 꼭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지고 그거의 짝꿍인 K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집어넣으면 되죠. 뭐 연립방 정식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되는 거니까 K 값은 승혜야 얼마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진짜 K 값이라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공통인 근을 갖는 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182쪽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에서는 그 예전에 우리가 한쪽 연립방정식을 안 해가지고 건너뛰었던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85쪽 있어요. 85쪽. 그래서 예전에 안 풀었던 85쪽이랑 그 다음에 91부터 93 여기까지가 토요일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숙제 전부 다 올렸던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내일 밤까지도 숙제 다 올려주시고요. 수고했어요.